앞으로 어르신 교통비는 한 푼도 안 낸다.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사실 지금도 65세 이상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내버스도 무료로 운행하고 있죠. 그럼 뭐가 새로운 건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번에 시작되는 교통비 무료 정책은 기존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지원입니다. 2025년 7월부터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이 정책은 적용 범위도, 대상도, 지원 방식도 모두 대폭 확대됐거든요. 단순히 지하철 무임승차 수준이 아니라 모든 대중교통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지원책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버스비 완전 무료화죠. 지금까지 시내버스 무료는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가능했는데 이제는 전국 대부분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지원 방식의 변화입니다. 서울 중구를 예로 들면 교통카드 할인이 아니라 아예 현금 4만 원을 매달 통장에 직접 입금해 줍니다.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1년에 48만 원을 받는 셈이죠. 경상북도는 70세 이상 모든 시군에서 버스비를 완전 무료로 만들었고 울산시는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전용 교통카드를 발급합니다. 충주시는 2026년부터 65세 이상 전체로 확대 시행 예정이죠. KTX와 SRT 같은 고속철도도 평일 경로 할인을 30%까지 확대했습니다. 기존 할인율보다 훨씬 높아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모든 혜택, 나이만 되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죠. 신청 없이는 65세든 75세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실제로 강원도 태백시에서는 작년부터 이미 시행 중이었는데 72세 어르신이 정보를 모르고 계시다가 1년 동안 버스비 37만 원을 그냥 낸 사례도 있었거든요. 더 복잡한 건 지역마다 조건이 전부 다르다는 점입니다. 어떤 곳은 65세부터, 어떤 곳은 70세나 75세부터 시작합니다. 신청 방법도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접수, 선착순 모집 등 제각각이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내가 사는 지역이 정확히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나이 기준은 몇 살인지,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지자체별로 하나씩 정리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버스비 외에도 KTX 할인, K패스 환급, 최근 바뀐 다른 복지 혜택까지 놓치면 안 되는 정보들을 모두 담았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지역별 시행 시기부터 신청 방법, 추가 교통 혜택까지 하나씩 정리해 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두시면 놓치는 정보 없이 함께 챙기실 수 있습니다. 강원도 태백시에 사는 72세 이영자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작년 1월부터 태백시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버스비 무료 혜택을 시작했습니다. 이영자 어르신은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이였죠. 하지만 이영자 어르신은 이 정책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시에서 홍보를 했지만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던 겁니다. 병원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가야 했고 시장도 자주 다니셨습니다. 교통비가 적은 건 아니었죠. 하지만 정책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기 때문에 그냥 예전처럼 요금을 내고 버스를 타셨던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영자 어르신은 병원 갈 때마다, 시장 갈 때마다 버스비를 그대로 냈습니다. 한 달 평균 3만 원씩 1년 동안 총 37만 원을 지출한 거죠. 문제는 이영자 어르신만의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태백시 관계자에 따르면 정책 시행 첫 해의 실제 신청자는 대상자의 60% 수준에 그쳤습니다. 나머지 40%는 혜택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지나간 겁니다. 이런 상황은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울산시의 경우 75세 이상 대상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선착순 접수 방식이라 늦게 알면 아예 신청 기회조차 놓칠 수 있죠. 충주시는 아직 정책을 준비 중인데 2026년 시행 예정이라는 정보를 미리 알고 있는 시민들이 얼마나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되어도 아무리 조건에 맞아도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자체가 혜택을 마련해도
일일이 모든 분께 전화를 하거나 안내문을 직접 전달하긴 어렵습니다. 홍보 포스터나 시청 홈페이지를 보지 않으면 아예 모른 채 지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본인이나 가족이 알아서 찾아야 하는 구조죠. 이영자 어르신도 올해 초 이웃 어르신을 통해 정책을 알게 된 후에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계속 몰랐다면 앞으로도 계속 버스비를 내야 했을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지역마다 정책 내용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나이 기준도 다르고 신청 방법도 다르고 혜택 수준도 제각각이죠. 서울 중구처럼 현금으로 지급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교통카드 형태로 지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어떤 곳은 65세부터 시작하고 어떤 곳은 75세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내가 사는 지역의 정확한 조건을 알아야 합니다.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몇 살부터 대상인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말입니다. 이영자 어르신처럼 1년을 놓치거나 더 오랫동안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으려면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내 지역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가족이나 이웃에게도 함께 알려주시면 한 사람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통비 무료 정책 정확히 누가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조건은 연령입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65세 이상을 기본 기준으로 시행 준비 중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지역마다 기준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서울 중구와 충주시는 65세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경상북도와 원주시는 70세 이상부터 시작하죠. 울산시는 더 높아서 75세 이상만 대상으로 합니다. 두 번째는 신청 방식입니다. 모든 지자체가 공통으로 강조하는 건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죠. 신청 장소도 지역마다 다릅니다. 대부분은 주민센터나 시청 복지과에서 접수받지만 일부 지역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특히 울산시는 선착순 접수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늦게 신청하면 올해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뜻이죠. 세 번째는 발급 절차입니다. 교통비를 무료로 이용하려면 전용 교통카드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상북도의 경우 신청 후 전용 카드를 발급받아야 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습니다. 충주시도 2026년 시행 예정인 정책에서 동일한 방식을 계획하고 있죠. 하지만 서울 중구는 완전히 다른 방식을 택했습니다. 교통카드 대신 매월 현금 4만 원을 통장에 직접 입금해 주는 거죠.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이처럼 혜택을 받는 방법도 지역마다 제각각입니다. 어떤 곳은 카드로, 어떤 곳은 현금으로 지원하죠. 네 번째는 시행 시기입니다. 2025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되지만 모든 지역이 동시에 하는 건 아닙니다. 경상북도는 2025년 7월 1일부터 전 시군에서 확대 시행합니다. 원주시도 같은 시기에 시작하죠. 반면 충주시는 2026년부터 본격 시행 예정입니다. 아직 1년 정도 더 기다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신청하지 않으면 이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나이 조건에 맞아도 아무리 거주지가 해당 지역이어도 본인이 직접 움직이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 버려요.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안내해 주지도 않습니다. 홍보는 하지만 일일이 모든 대상자에게 연락하지는 않죠. 그래서 본인이나 가족이 먼저 알아보고 신청해야 합니다. 정보를 놓치면 몇 달, 심지어 몇 년을 손해볼 수도 있거든요. 결국 핵심은 내가 사는 지역의 정확한 조건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몇 살부터 대상인지,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지역별로 구체적인 조건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해당되는 곳이 어디인지, 놓치고 있는 혜택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지자체별로 정책 조건이 얼마나 다른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충주시를 살펴보죠. 충주시는 2026년부터 65세 이상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비 무료 정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사전 준비 중이며
전용 교통카드 발급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원주시는 올해 7월부터 시작하지만 연령 기준이 다릅니다. 70세 이상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죠. 주민센터에서 신청한 후 전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으면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가장 광범위한 적용을 자랑합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도내 모든 시군에서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버스비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전 지역 동시 시행이라는 점에서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됩니다. 울산시는 연령 기준이 가장 높습니다. 75세 이상만 대상으로 하며 이미 작년부터 선착순 접수를 시작했죠. 예산이 정해져 있어서 신청이 늦으면 올해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울산은 신청 시기를 놓치면 다음 연도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매년 초 접수 기간을 확인해야 하죠. 서울 중구는 완전히 다른 방식을 택했습니다. 교통카드가 아니라 현금 지급 방식이거든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매월 4만 원을 통장에 직접 입금해 줍니다. 이는 다른 지자체와 확연히 구분되는 특징입니다. 버스를 타든 안 타든 일정 금액을 받는 구조죠. 대전시는 K패스와 연계한 환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일부 금액을 돌려받는 방식이에요. 부산시는 지하철 중심의 무료 정책을 유지하면서 시내버스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입니다. 65세 이상 지하철 무료는 이미 시행하고 있죠. 이처럼 지역마다 시행 시기도 연령 기준도 신청 방법도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곳은 65세부터, 어떤 곳은 75세부터 시작하죠. 지원 방식도 제각각입니다. 대부분은 전용 카드 발급 후 무료 이용이지만 서울 중구처럼 현금을 주는 곳도 있고 대전처럼 환급해 주는 곳도 있어요. 신청 방법 역시 다양합니다. 주민센터 방문이 기본이지만 온라인 접수가 가능한 곳도 있고 울산처럼 선착순 접수인 곳도 있죠. 심지어 같은 광역시 안에서도 구별로 정책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만 해도 중구는 현금 지급이지만 다른 구는 또 다른 방식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결국 내가 사는 정확한 주소지의 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옆 동네와도 조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교통비 무료 혜택이 버스에만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 지하철은 물론이고 KTX, SRT 같은 고속철도까지 할인 혜택이 확대되고 있거든요. 어떤 교통수단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통비 무료 정책이 시내버스에만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생각보다 훨씬 넓은 범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먼저 지하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수도권 지하철은 이미 65세 이상 무료 이용이 가능해요. 서울, 경기, 인천 지역 모든 지하철역에서 경로 5대 카드만 있으면 무료로 탈 수 있죠.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 지하철 1호선과 2호선 모든 구간에서 65세 이상은 무료 이용이 됩니다. 대전 지하철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요. 하지만 대구는 조금 다릅니다. 대구 지하철은 70세부터 무료 이용이 가능하죠. 이처럼 지하철 무료 이용도 지역마다 연령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더 놀라운 건 고속철도 할인 혜택입니다. KTX와 SRT에서도 경로 할인이 대폭 확대됐거든요. 평일 기준으로 일반실 요금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할인율보다 훨씬 높아진 거죠. 다만 주말과 명절 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해요. 할인을 받으려면 역 창구나 자동 발매기에서 직접 구매해야 합니다. 온라인 예매에서는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거든요. GTX 같은 광역급 행철도도 경로 할인 대상에 포함됩니다. 개통되는 노선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에요. 중요한 건 모든 철도 이용 시 경로 전용 카드나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나이 확인 없이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아요. 지역별로는 추가 혜택도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외버스 할인까지 검토하고 있거든요.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는 마을버스와 시외버스를 연계한 통합 할인 제도를 준비 중입니다. 농어촌 지역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를 위한 조치죠.
제주도는 섬 지역 특성상 항공료 할인 혜택도 검토하고 있어요.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65세 이상 도민을 대상으로 한 특별요금제를 논의 중입니다. 택시 이용 지원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서울 일부 구에서는 어르신 택시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어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거동 불편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죠. 이런 다양한 교통 혜택들이 있지만 역시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지하철 경로 5대 카드도 처음에는 발급 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KTX 할인도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구매할 때마다 신분증이나 경로카드를 제시해야 적용돼요. 결국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든 본인이 먼저 알아보고 준비해야 합니다. 혜택이 있어도 모르면 그냥 정가를 내고 이용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교통 혜택 외에도 놓치기 쉬운 또 다른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K패스를 통한 대중교통비 환급 제도인데요. 이 제도를 활용하면 매달 최대 2만 원까지 교통비를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교통비 무료 혜택 외에도 놓치면 안 되는 또 다른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K패스를 통한 대중교통비 환급이죠.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 금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최대 월 2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어요. 월 2만 원이면 어르신들에게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전기요금 한 달치나 쌀 한 포대값 정도에 해당하거든요. 매달 받으면 1년에 24만 원이죠. 하지만 모든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 아닙니다. 현재 서울, 경기, 대전 등 일부 지역에서만 운영하고 있거든요. 서울시의 경우 월 15회 이상 이용 시 20%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달에 5만 원어치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면 만 원을 돌려받는 셈이죠. 경기도는 조금 다른 방식을 적용합니다. 월 21회 이상 이용 시 20% 환급이 가능해요. 이용 횟수 기준이 서울보다 높은 편입니다. 대전시는 월 15회 이상 이용 시 최대 15,000원까지 환급해 줍니다. 지역마다 환급 금액과 조건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중요한 건 K패스 환급과 교통카드 무료 혜택은 완전히 다른 제도라는 점입니다. 하나는 요금을 먼저 내고 나중에 돌려받는 사후 환급 방식이고, 하나는 탑승할 때부터 무료인 즉시 면제 방식이죠. 그래서 두 제도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무료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교통수단은 K패스로 환급받고, 무료 혜택이 있는 교통수단은 그대로 이용하는 식으로요. K패스 신청은 온라인이나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전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후 사용해야 환급이 적용되죠. 주의할 점은 기존에 사용하던 교통카드로는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K패스 전용 카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해요. 신청 후 카드를 받기까지는 보통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집으로 배송받을 수 있고, 주민센터에서는 즉시 발급도 가능하죠. 환급 금액은 다음 달 15일경 등록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들어와요. K패스 외에도 지자체별로 운영하는 교통약자 환승카드나 정액제 카드 등이 있습니다. 이런 제도들을 중복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단, 일부 지역에서는 환급과 할인 제도 간 중복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각 제도의 세부 조건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산시에서는 고령자 대상 교통카드 할인제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이면 시내버스 요금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죠. 인천시도 어르신 전용 교통카드를 통해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기본 경로 할인에 더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에요. 이처럼 K패스와 지자체별 할인 제도를 함께 활용하면 교통비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모든 제도가 신청 기반이라는 점은 동일해요. 그런데 교통비 지원 외에도 최근 들어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정책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 통신요금 감면 등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변화들이 있거든요. 지금 이 영상이 끝나면 바로 K패스 신청 가능 여부부터 확인해 보세요. 교통비 혜택이 확대되는 것과 동시에 어르신들을 위한 다른 생활비 지원 제도도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부양 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된 점이에요.
예전에는 자녀나 가족의 소득이 높으면 기초생활수급을 받을 수 없었는데 이제는 본인 소득만으로 판단합니다. 이 변화로 실제로 새롭게 수급 대상이 된 어르신들이 많아졌어요. 자녀는 있지만 따로 살고 있거나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혜택을 받게 된 거죠.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 이상의 생계비 지원도 가능하죠. 통신요금 감면 제도도 대폭 확대됐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월 10,000원씩 통신요금 할인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어요.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면 통신사에서 알아서 할인을 적용해 주거든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더 나아가 월 무료 요금제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기본 통화와 문자는 완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에너지 복지 혜택도 늘어났습니다. 겨울철 난방비 지원이나 여름철 전기요금 할인 등이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저소득층 어르신이라면 겨울철에 월 10만 원 이상의 난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름철 전기요금도 상당 부분 할인되죠.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이 늘어나면서 신청 요건도 완화됐어요. 예전에는 까다로웠던 소득 기준이나 자산 심사가 많이 간소화됐습니다. 65세 이상 단독 가구라면 신청 자격을 갖추기가 훨씬 쉬워진 거죠. 임대료도 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합니다. 보증금도 거의 없는 수준이고요. 의료비 지원 제도도 확대됐습니다. 65세 이상이면 건강검진은 물론이고 치매검사, 안과검진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치과 치료비나 보청기 구입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수십만 원을 절약할 수 있는 혜택이죠. 문제는 이런 좋은 제도들이 있어도 대부분 모르고 지나간다는 점입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일일이 개별 안내를 하지는 않거든요. 홍보는 하지만 모든 대상자에게 직접 연락하기는 어려운 구조예요. 결국 본인이나 가족이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특히 복지 혜택들은 서로 연계되는 경우가 많아요. 기초연금을 받으면 통신요금 할인도 자동으로 되고 의료비 지원도 받을 수 있는 시기죠. 하나의 혜택을 신청하면 관련된 다른 혜택들도 함께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통합적으로 상담해주는 서비스도 늘어나고 있어요. 복지 혜택 연계 시스템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한 번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다른 혜택들을 자동으로 안내해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주민센터에 한 번 가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상담받아 보시는 걸 권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모든 혜택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65세 이상 교통비 무료 정책, KTX와 지하철 할인, K패스 환급제도, 그리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통신요금 감면까지. 정말 많은 혜택들이 확대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혜택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신청하지 않으면 절대 받을 수 없다는 점이죠. 나이만 되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조건에 맞는다고 해서 저절로 혜택이 시작되는 것도 아니에요. 교통비 무료 혜택도 전용카드를 발급받아야 하고 K패스도 별도 신청 후 전용카드를 받아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도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신청해야 하죠. 통신요금 감면은 기초연금 수급자에게만 자동 적용되는데 그 기초연금부터가 신청 기반 제도입니다. 지역별로 신청 방법도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곳은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고 어떤 곳은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요. 울산처럼 선착순인 곳도 있죠. 시행 시기도 제각각입니다. 올해 7월부터 시작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하는 지역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는 정확한 지역의 조건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옆 동네와도 다를 수 있거든요. 태백시 이영자 어르신처럼 1년 동안 37만 원을 그냥 낼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미리 알았다면 충분히 절약할 수 있었던 돈이죠. 교통비만 해도 한 달에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는 절약할 수 있습니다. K패스 환급까지 합치면 월 7만 원 이상 아낄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1년이면 80만 원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죠. 문제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일일이 개별 안내를 해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홍보는 하지만 모든 대상자에게 직접 연락하지는 않아요. 기다리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습니다.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혜택을 받습니다. 주민센터에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해서 상담받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인터넷이 가능하다면 거주지 시청이나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 관련 메뉴에서 고령자 지원 제도를 찾아보세요. 자녀나 손자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온라인으로 정보를 찾거나 신청하는 일을 대신 해달라고 부탁해 보세요. 이웃 어르신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알게 되면 여러 사람이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특히 복지 혜택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가지 제도를 신청하면서 연관된 지원까지 알게 되는 일이 많죠. 그래서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말입니다. 모든 혜택을 다 받지는 못하더라도 일부라도 챙기는 게 중요해요. 매달 몇만 원이라도 절약되면 생활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지금 바로 확인하고 꼭 신청하세요. 몰랐다는 이유로 놓치기엔 이 혜택들이 너무 소중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놓치는 혜택이 없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